안녕하세요, 라라과TV 인시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어항에서 물비린내 또는 악취가 나진 않나요? 여름 장마철에는 그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수조에서도 냄새는 납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비 오는 날에 나는 흙냄새에 가깝죠. 우리가 나쁘다고 느끼는 냄새와는 좀 다릅니다. 만약 어항에서 불쾌한 악취나 물 비린내가 난다면 수조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냄새의 일반적인 원인과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악취 또는 물 비린내의 원인, 과연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무언가가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물고기는 수조 내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쉽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늘 보이던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수조를 청소하면서 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물고기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두 번째는 과잉 공급된 먹이입니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은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먹이를 많이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많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과잉 공급된 먹이는 수조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처럼 남는 먹이에서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오히려 병들게 하기도 하죠. 지난번 먹이량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영상에서처럼 양을 정해서 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는 물고기의 배설물입니다. 더 많은 물고기가 더 많은 배설물을 만들기 때문에 여과기와 수조의 크기에 맞도록 개체수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 수족관을 사면서 하시는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한데요. 수족관과 여과기를 사실 때 꼭 몇 마리 정도가 적당한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개체수는 한자반 수조, 그러니까 40리터급의 수조에 구피 기준으로 20마리 정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아도 30마리는 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물론 수족관마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 개체수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는 죽은 수초입니다. 혹시 수초를 기르신다면 특히 포트 수초라고 불리는 이런 토분에 묶여 있는 수초 중에서 수상형, 그러니까 물속에서 기르지 않고 물 밖에서 길러서 잘라서 이렇게 포트에 묶어 놓은 수초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중화되는 과정에서 흐물흐물해지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죽은 수초의 잎들은 수면에서 보면 방울들이 맺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요. 다섯 번째는 바로 여과기입니다. 거리식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외부 여과기, 상면 여과기 모두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여과기들이에요.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여과기들은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원인 모두를 필터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이런 슬러지들은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과제나 스펀지의 기공을 막아서 여과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펀지 여과기 청소하는 방법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바닥재. 혹시 수조에서 나는 냄새가 썩은 달걀 냄새라면 바닥재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재의 모래나 미세한 자갈은 산소가 없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곳에 사료의 찌꺼기나 배설물이 갇히게 되면 박테리아가 가스로 변해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냄새가 달걀 썩는 냄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이펀이나 프로호스를 통해서 바닥재를 청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원인은 일주일에 10분을 투자해서 수조를 관리하는 영상을 보시면 해결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악취를 없애는 1단계 방법은 일주일에 15분에서 20분을 투자해서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3일에서 4일 정도 매일 10에서 15% 정도 환수를 진행해 주시면 오염된 물을 제거하면서 생물에게는 데미지가 적도록 환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활성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활성탄 활용법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고 대신 즉각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활성탄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렴한 것들도 꽤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활성탄은 숯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만지시면 보통 이렇게 손에
묻어나니까 물에 한번 헹구신 다음에 충분히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리식 여과기에 활성탄을 망에다 담은 후에 이렇게 넣어서 작동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 원인을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성탄은 거리식 여과기가 아니더라도 외부 여과기 내부에 넣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활성탄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활성탄은 냉장고에서 스스로 냄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활성탄 활용법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 이런 거리식 여과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처음 구매하실 때 아마 이런 필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필터를 흔들어 보면 안에 활성탄이 들어있는데, 이 활성탄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 원인을 흡착해주는 원리로 작동하는 필터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잘 활용하시면 좋지만 평소에는 개체수를 과밀하지 않도록, 먹이급여가 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주일에 15분을 투자해서 수조 청소와 4분의 1 정도의 환수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편이 좋겠죠. 수조에서 물비린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처법에 관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